상간녀는 오지 않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는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 아들네에는 못 올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쉽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모님께 언질은 드려야 되겠다 싶어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모님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죠. 예진 씨가 살았던 동네에 얼마나 살았다고 했지? 네, 저 거의 30년은 살았죠. 왜요? 아니, 우리 며느리 있잖아. 거기 출신이거든. 나이도 비슷하고 혹시나 알까 싶어서. 아, 그렇구나. 며느리분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처음에는 직업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허락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싹싹하고 잘하더라고. 쉬는 날마다 와서 나랑 이야기도 하고 가고 아들 없이도 종종 왔다 가서 기특하기도 하고. 아, 이번에 신혼여행 갔다 왔다며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여기 예진 씨가 예전에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잖아. 한번 봐볼래? 아, 정말요? 와, 진짜 사진 잘 나왔네요. 이거 봐봐. 아드님 사진 정말 잘 나왔지? 오, 그러네요. 근데 왜 아드님 독사진만 있어요? 새댁 사진이 빠졌네요. 두 분이서 같이 찍은 사진은 없어요? 궁금해요. 며느리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번에 신혼여행 가서도 며느리는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하네. 어머, 그래요? 그래도 신혼여행인데 사진이 없다니. 그치? 아들한테 한번 있나 물어봐야 되겠다. 아, 저번에 결혼식 사진도 나왔는데 한번 볼래? 사모님은 결혼식 사진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신부를 가리키며 깜짝 놀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머머! 이 사람! 사장님, 이 사람! 전 남편분!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라니? 우리 며느리랑 아는 사이야? 같은 지역이라서 알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아는데? 전 남편이랑도 아는 사이야? 아, 그게 사모님, 혹시 며느리분이 이 여자인가요? 저는 사모님께 전에 저장을 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얼굴을 맞대고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었답니다. 사모님은 사진을 보고 놀라기는커녕 전 남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을 알고 있다며 말을 하셨어요. 아, 이 사람 며느리 사촌 오빠잖아. 어떻게 이 사진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가? 아, 사모님,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남자가 제 전 남편이에요. 거기다 이 여자는 상간녀고요. 응? 상간녀라니? 사촌 오빠라고 했는데. 사모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여자 저희 남편과 외도를 저질렀고 저는 그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그때 예진 씨가 이혼했다는 게 남편 외도 때문이었다고? 거기다가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란 소리야? 네, 사모님. 저도 저번에 답례품으로 주신 떡에 있던 사진 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여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뻔뻔한 태도더라고요. 먼저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은 안 했을 테지만 전혀 걱정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이 여자가 아직도 전 남편을 만나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은 저도 참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어머, 잠깐만. 나 금방 며느리 부를게. 사모님은 바로 아들네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집으로 오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아들네회는 집 안으로 들어왔고 상간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저는 놀라 들어오는 상간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크게 화를 내면서 상간녀에게 사실인지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상간녀는 저의 눈치를 보다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기가 막혔죠. 상간녀는 억울하다는 듯 우열을 하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혼란스러운 얼굴이었고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상간녀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미리 찍어둔 판결문을 사모님께 보여드렸죠. 판결문을 본 사모님은 갑자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몇 장의 사진을 상간녀에게 던졌습니다. 던져진 사진을 보니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다정하게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저도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상간녀도 놀랐는지 오열하던 것을 그치고 당황스러운 얼굴을 했어요. 너 얼마 전에 거리에서 나랑 마주친 적이 있었지? 그때 옆에 있던 남자 네 사촌 오빠라고 했고 처음에는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날 그 남자랑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이 자꾸만 머리에 아른거리더구나. 그래서 내가 뒷조사 좀 했다. 그런데 너는 사촌 오빠랑 호텔을 가니? 너 어디 설명을 좀 해봐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제 사촌 오빠가 맞아요. 이날 사촌 오빠가 오랜만에 여기로 와서 숙소를 잡아주려고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분의 남편을 몰라요. 저분도 모르고요.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어디 이 사진도 한번 이야기해봐라. 여기 예진 씨가 자기 전 남편이라며 보여준 사진인데 네가 모른다고 하는 예진 씨 전 남편이랑 네 사촌 오빠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잖니. 거기다가 이 옆에 있는 여자는 네가 아니야? 그건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철없을 때 있었던 일이고 저도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모든 배상을 다 했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돼요. 어머님, 정말 진심이에요. 저 상진 씨 정말 사랑하고 상진 씨 아이도 가졌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고 했니 지금? 넌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감히 우리 집에 이런 모욕적인 짓을 해? 너 상진이 얘가 하는 말 알았던 일이니? 아니, 엄마, 이게 뭐야? 여보, 거짓말이지? 진짜 당신 이런 일 저질렀어?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고 다 옛날 일이야. 반성했어. 정말이야. 믿어줘. 반성했다는 애가 아직도 거짓말이네. 너, 네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랑 아직도 만나고 있잖아.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상간녀는 사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사모님은 상간녀를 노려만 볼 뿐 냉정한 반응이었답니다. 결국 아들이 상간녀를 데리고 나갔고 사모님은 저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며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사모님께서도
결혼 전에 이미 상간녀와 전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셨더라고요. 두 사람은 헤어지고 난 후에 다시 만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했던 거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촌 오빠라고 해서 믿었는데 함께 있는 장면을 사모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들도 목격을 하다 보니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아들네 몰래 상간녀의 뒤를 캐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여러 차례 숙박업소에 향했다는 것을 알게 되셨던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기 어려웠고 이미 사촌오빠라고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물어보려고 저를 부르셨던 것이었죠. 저는 상간녀와 전 남편의 이야기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며 사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듯 보였어요.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사모님은 계속해 보이시지 않으셨답니다. 저도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상간녀가 저희 가게로 찾아왔답니다. 저는 용서를 구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간녀는 가게에 있던 반찬들을 모두 던져버리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네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미 다 배상한 일이잖아. 돈도 다 받아놓고 네가 뭔데 내 인생을 망쳐? 네 멍청함 때문에 남편이 바람핀 거라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네 남편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돈돈거리면서 자기를 자꾸만 쪼아댔다고 하던데 역시나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하니 부러웠던 모양이지? 너는 가지지 못한 것들을 내가 다 차지하니까 부러워서 그랬니? 왜? 처음부터 돈을 더 달라고 하지 그랬어? 참나, 너는 여전히 반성은 안 하는구나.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짓인지 알기나 하니? 하긴 네가 알았다면 처음부터 유부남이랑 만났겠어?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너 지금 그 뻔뻔한 태도 경찰서에서도 한번 보여줘. 경찰? 하나도 안 무서워. 너 당장 어머님께 찾아가서 오해한 거라고 말해. 그것만 말해준다면 나 여기로 다신 찾아오지 않아. 내가 왜? 사실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다가 이미 사모님은 네가 거짓말한 걸 눈치채고 계셨어. 어차피 밝혀질 일이었다고. 거짓말 하지 마.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아냐고? 상간녀의 행패는 멈추지 않았고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죠. 갑자기 와서 행패를 부리는 상간녀가 너무나도 황당했지만 좁은 지역이라 그런지 상간녀의 행동은 소문이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상간녀의 행패가 사모님 귀에도 들어갔는지 사모님은 며칠 후에 저희 가게로 오셔서 대신 사과를 해주셨습니다. 예진 씨, 내가 정말 미안해. 예진 씨가 열심히 일하는 공간인데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이런 일을 겪게 하네. 정말 미안해. 배상은 내가 해줄게. 아니요, 사모님. 배상은 사모님이 아니라 그 여자가 해야죠. 아휴, 정말.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끝까지 엉망진창이네. 아들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모양이야. 이혼하자고 했는데 안 된다며 울며 불며 우리 집에도 찾아와서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울어대는 통에 정말 난리가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품을 수 있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선 뻔뻔한 태도니. 참 며느리, 아니 그 여자 임신한 것도 우리 아들 아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네? 아니 그럴 리가요. 그래도 임신까지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아들은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어쨌든 그런 일을 겪었다니 예진 씨도 힘들었겠다. 지금은 괜찮아요. 사모님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사모님께서 방문을 하고 가신 후에는 얼마 동안 오시진 않으셨어요. 저도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들었는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상간녀는 결국 사모님 아드님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해요.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잡아댔지만 전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가 되었다며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 친자 확인이 되지 않아서 출산 이후에 확인을 하고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상간녀가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영업 방해죄로 신고를 했답니다. 상간녀도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다 제 탓이라며 주변에도 많이 말을 하고 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오히려 상간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미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지만 저는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상간녀는 참 기억력도 없는 모양이에요. 처음에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한 이야기였어요. 사실 고소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은 각오하고 있었는데 성립이 되진 않았더라고요. 대신 상간녀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상간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저에게 손해배상까지 모두 배상하게 되었죠. 사모님 아드님을 만나게 된 것도 지인을 통해 물어물어 이지호까지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작업을 한 거라고 해요. 지역이 달라지니 자신의 과오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우습게도 상간녀는 저에게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소 이후에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나 이혼했어요. 복수 이제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해줘요. 어차피 저 빈털터리고 배상해줄 돈도 없어요. 지금 이거 협박인 건 알아요? 이혼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이고 그때 여기서 난리치고 간 덕분에 그날뿐만 아니라 다음날까지 가게 문을 열지도 못했어요. 거기다가 다음날 행사에 쓸 재료들도 다 뒤집어 엎는 통에 쓸 수가 없었다고요. 뻔뻔하게 남편이랑 외도까지 저질러 놓고서도 당당하더니 남의 영업장 피해주고서도 당당하네요. 피해요? 당신이 나한테 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만 합의해 주세요. 합의할 생각 죽어도 없고 끝까지 손해배상 받아낼 겁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상간녀의 뻔뻔함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 저는 그런 모습에 더 독하게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있었는데 손해배상 때문에 듣기로는 상간녀가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이번에 상간남 청구가 들어갔고 배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로는 정신을 차렸는지 더 이상 상간녀와는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을 때만 하더라도 복수의 칼날을 수십 번도 더 갈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나 크게 한번 올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었네요. 지금은 원래 살았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 작게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